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3월 19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그 뉴욕 시장은 그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또 엔비디아 그 GTC 그 컨퍼런스에서 그 기대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컨퍼런스가 시작되기 전에는 5%가 넘게 엔비디아가 올랐었는데 이제 컨퍼런스가 진행되면서 엔비디아는 이제 오히려 상승을 반납하고 한 0.7% 정도 상승하는데 그치면서 장을 끝냈고, 오히려 이제 시간에선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알파벳이 그 4% 이상 상승을 했어요. 그럼에도 테슬라도 크게 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시장이 상승폭을 줄이면서 끝냈다. 그래서 외견상으로는 뉴욕의 3대 지수가 모두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요. 다우 0.2, 나스닥 0.8, S&P 500 0.6 이 이상으로 다 상승했으니까 외견상으로는 그렇지만 그 엔비디아 하락세 때문에 오히려 우리 시장은 출발할 때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0.4%가 넘게 거의 0.5% 가까이 빠지면서 이제 출발을 했지만, 이게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관은 진짜 저질 체력이에요. 며칠을 계속해서 못 삽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특히 이제 선물하고도 좀 관계가 있어서 선물을 샀으니까 기관들이, 그러니까 이제 현물에서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데다가 이제 시장도 그렇고, 그래서 계속해서 빠지다가 중간에 1.5%가 넘게 이렇게 빠지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오후 들면서 일본은행이 우리가 예측했던 것처럼 금리 인상을 한다,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시킨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금 살아나긴 했지만 현저하게 주가를 회복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총 2,415억을 순매도를 했고, 기관은 7,015억을 매도를 했어요. 반면에 이제 개인이 9천억이 넘게 9,089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656.17포인트, 어제보다 1.1%가 하락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0.1% 정도 하락한 그런 상태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게 역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는 코스닥에서도 오늘 계속됐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1.2%가 넘게까지 이렇게 밀리기도 했는데, 역시 이제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낙폭을 이제 조금씩 줄여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은 1,040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1,190억을 순매도했는데, 역시 개인이 2,325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891.91포인트, 어제보다 0.29%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이제 다시 음봉이죠. 음봉인데 밑꼬리는 있어요. 그래서 아직 추세 훼손이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만에 하나 내일도 빠지면은 조금 좀 이 조정이 길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음봉이긴 하지만 어제 굉장히 긴 양봉을 세웠잖아요. 그런 것 치고는 오늘 밑거리가 좀 길게 달리는 음봉이기 때문에 추세는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 환율은 1,339원 80전, 어제보다 6원 10전이 올랐습니다. 역시 이제 달러가 원화 대비 강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의 주체별 움직임을 보면, 오늘 이제 기관이 많이 팔았잖아요. 기관은 삼성전자서부터 LG화학까지 이렇게 쭉 보면 산 종목이라고는 셀트리온 44억을 제외하고는 전부 팔았어요. 삼성전자는 무려 2,093억이나 팔았습니다.
SK 하이닉스도 784억을 팔았고, 기아도 696억이나 팔았고, 현대차 471억 팔았고, 그렇습니다. SDI도 112억 이렇게 팔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390억 순매수했고, SK 하이닉스는 337억을 순매도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49억을 순매도해서 LG 에너지솔루션은 외국인 기관이 전부 동시에 팔았습니다. 현대차를 외국인은 348억을 샀는데 기관은 팔았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기아는 279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셀트리온은 300억을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587억을 순매도했고요. 삼성 SDI는 95억을 순매수했습니다. LG화학은 뭐 외국인 105억, 기관 22억 전부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 보면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를 외국인 전부 팔았어요. 기관은 에코프로비엠만 사고 에코프로는 팔고 그랬습니다. HLB는 외국인이 217억 사고 기관은 팔았고, 알테오젠도 외국인이 297억 사고 기관은 역시 팔았고, 셀트리온 제약도 외국인은 40억 사고 기관은 역시 팔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그 섹터별로 보면 요새 뭐 이제 순환에 들어가 있으니까 뭐 이게 순환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지만, 페인트, 오늘 특히 이제 사마 페인트가 이게 이제 카이스트 최남순 교수팀이 뭐 서울대, 고려대, 뭐 경상대 뭐 이렇게 합쳐갖고 공동 연구를 한 게 뭐냐면, 고효율, 고에너지 밀도 리튬 금속 전지 전해액 개발, 이겁니다. 이게 소식이 이제 오늘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사마 페인트가 이 리튬 2차 전지용 전해액 첨가제 제조에 관한 그 특허를 획득했죠. 그게 이제 다시 부각되면서 오늘 상한가 간 것 같은데, 상한가입니다. 사마 페인트가. 30% 올랐네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뭐 페인트 회사들도 건설 부분은 뭐 다소 좀 부진한 부분도 있지만, 이게 정밀도료 쪽에, 그다음에 이제 전자기기나 제품에 들어가는 이런 쪽에 이제 기대를 좀 건다 하는 거 하고, 이 페인트가 얼마 전에 이제 그 페인트 가격 인상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유가 인상에 대비해서 이제 미리 좀 이렇게 올려놔서, 뭐 정확한 건 모르지만 듣는 말로는 뭐 배럴당 100달러 가도 버틴다, 페인트는 그 정도로 이번에 올려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전도체가 다시 또 이 초전도체는 뭐 이미 이제 일반적인 투자를 떠나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뭐한데, 뭐 다시 하여튼 테마가 돌면서 오늘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탄소 포집, 이거 탄소 포집,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 뭐 온실가스 여기에 관련된 거, 이게 정부가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지만 탄소 절감에 420조를 투입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CCUS,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여기에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클러스터, 요새 뭐 클러스터 유행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골판지도 좀 오늘 이제 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거는 뭐 이커머스 확대에 따라서 이제 택배 증가, 뭐 기대, 이런 거겠죠. 그래서 좀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력 저장 장치, 뭐 이런 거는 뭐 요새 이제 계속 며칠째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거는 뭐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유, 이거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가가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이제 배럴당 82달러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 그 공습한 거, 이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가 않다고 그러네요. 뭐 그러면서 이제 유가는 계속 오를 거다, 이런 얘기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뭐 MLCC 전부는 아니지만 이제 삼성전기 같은 거를 필두로 해서 뭐 오늘 전장용 고압 MLCC 개발했다, 이렇게 뉴스 나왔죠.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움직이는, 그런 섹터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메인 섹터가 쉬니까 또 다시 이제 빠른 순환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소소한 이런 뉴스거리나 뭐 이슈 갖고 이제 자꾸 이렇게 뺑뺑 도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자신 없으면 안 들어가시는 게 낫죠. 왜냐하면 이게
자꾸 여기저기 이렇게 걸리면 전체적으로 시장 에너지가 이제 그만큼 약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그러면서 오늘도 이제 개인이 9천억이 넘게 샀지만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예탁금 대비 신용 융자율이 드디어 이제 35.8 거의 36에 이제 이거 제가 매일 말씀드린 이유는 요거 이제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예, 그렇게 됐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개인만 사면서 요런 이제 그럼 개인이 살 때 그 메인 프레임에 있는 주식들은 그 물량들도 많고 막 이러니까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꾸 이슈 순환으로 돌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그 강연에 그 5월에 있는 신청을 받고 있는데 어제도 많은 분이 신청해 주셔서 우선 백만개미 스쿨 회원분 먼저 좀 받고 그래서 그 좀 몇 분이나 되는지 상황 봐갖고 좀 이번 주 내에 빨리 이제 그 스쿨은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백만개미 유튜브 일반 구독자분들한테 신청을 받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 백만개미 스쿨에서 오늘 이제 저녁에 화요일이니까 집중 분석하는 날이죠. 오늘은 조선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만개미 스쿨 문의는 카카오톡에 백엔트 치시고 거기 글 남겨놓으시면 저희가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좀 보면 어젯밤에 이제 그 나스닥이 0.82% 상승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잖아요. 상승 마감을. 근데 사실은 중간에 이게 한 1.7%까지 올랐었어요, 나스닥이. 그랬다가 이렇게 이제 빠지면서 된 거죠. 그래서 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생각했던 것처럼 기대를 이제 한 몸에 모았던 엔비디아가 사실은 어제 그 나스닥의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의외로 엔비디아가 아니고 자동차 값 인상 발표한 테슬라 6% 이상 올랐잖아요. 테슬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알파벳 구글 이거가 주인공이었어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오히려 이제 밀려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뭐 아시지만 뉴스 보내드려서 구글의 그 AI 그 제미나이가 다음번에 나오는 애플폰에 탑재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블룸버그가 알렸거든요. 그런 소식에 4% 이상 그 알파벳이 튀어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제 사실은 그 우리 그 GTC라고 하는 그런 컨퍼런스,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 그래서 그 엔비디아 컨퍼런스에서 그 유명한 황 사장이 차세대 GPU인 블랙웰이라는 거를 이제 새롭게 얘기를 했어요. 블랙웰 뭐 이걸로 하면 이제 이 새로 나온 하면 뭐 엄청나다. 뭐 지금 거보다 훨씬 난 뭔지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걸 이제 소개했는데 이게 또 뭐 문제냐면 이게 또 TSMC 기술로 이용해서 이거를 생산한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뭐 우리나라 반도체는 가만히 있다가 얼떨결에 한 방 또 먹은 거예요. 참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제가 뭐 우리가 반도체 기술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시설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 말씀드리지만 무슨 뭐 용인 뭐 이쪽에서 뭐 반도체 클러스터를 엄청나게 만들고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못 파는데 뭐 클러스터 뭐 소용이 있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핵심이 뭐냐면 이런 거 이거 뭐 우리 그냥 진짜 자다가 얼떨결에 한 방 맞은 거 아니에요. 그럼 황 사장은 왜 그거 블랙웰만 얘기하지 이거 TSMC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다 이 얘기를 해갖고 아무튼 그래서 오늘 우리 반도체 굉장히 힘들었어요. 반도체 회사들이. 그러니까 뭐 외국인들 뭐 죽어라고 팔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컨퍼런스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5%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엔비디아가 올랐다가 이제 정작 컨퍼런스 이렇게 보니까 뭐 이렇게 기대했던 거보다 획기적이에요. 근데 사실 그렇죠. AI가
뭐 지금 뭐 얼마나 획기적인 게 나오겠어요. 근데 시장이 너무 이제 획기적인 거, 왜냐면 이게 자극이 계속 강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바랬는데 뭐 없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시간에서 오히려 하락하는 이제 그런, 그래서 이제 오히려 분위기는 꼭 하락 같은, 상승 마감하는데 하락 같은 장이었어요. 어제는.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지 않아도 불안해 죽겠는데 우리 시장 출발의 발걸음이 가벼울 수가 없죠. 왜냐면 엔비디아 컨퍼런스에서 그러지 않아도 반도체 한 방 1, 2위 시중 1, 2위가 한 방 먹었는데, 예.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어렵게 출발하다가 오늘 낮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예측한 대로 일본은행이 기대했던 대로 이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이제 해제하고 끝내고, 그래서 이제 뭐 그동안 했던 뭐 일드 커브 컨트롤 무슨 뭐 그 지수 ETF 뭐 이런 거 사는 거 다 이제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마이너스 금리에서 지금 0 내지 0.1%, 그 얘기는 뭐냐면 금리 상승과 똑같은 이제 얘기죠. 그런 이제 소식이 전해졌어요. 전해지면서 엔캐리 자금,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면 엔화가 강해지니까 밖에 나가 있던 자금들이 일본 본국으로 이제 돌아오잖아요. 엔캐리 때문에. 그런 기대 때문에 아침부터 일본 시장은 꿈틀꿈틀 하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최종적으로 얼마에 끝났나요? 이게 뭐 리얼타임이 아니라 한 뭐 15분, 20분 좀 늦게 전해지니까 0.66% 올랐네요. 니케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니케이는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오늘 이제 올랐단 말이에요. 우리도 일본 그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에서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전혀 이제 다른, 우리 증시도 별 생각보다는 뭐 조금 오후에 뭐 빠지는 거를 좀 회복시키는 그런 거는 있었지만 그 생각보다는 훨씬 아니었어요. 그럼 도대체 우리 시장이 왜 그런 건가?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시장이 왜 그런 건가? 그러면 뭐 우리 시장이 뭐 언제 안 그랬나 이렇게 하면 이제 할 말도 없죠. 우리 시장 사실 별로 좋은 시절이 없었잖아요. 이제 2020년 뭐 그때 엄청났던 거, 돈 풀어서 그거 말고는 뭐 그런데 뭐 어찌 됐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따져보면 왜 그랬나, 우리 시장이 왜 이러고 있나, 왜 이 모양인가, 이거를 알면 요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우리 시장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걸 한번 이제 좀 짚어드릴까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유튜브 하면서 뭐 진짜 2차 전지는 뭐 에코프로 말고 이 종목을 사야 뭐 대박이다 이런 식으로 썸네일 쓰고 이런 거 저는 안 합니다. 그 종목이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알지도 못하고, 전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을 보는 기본적 자세가, 기본적 그 널리지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풀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 빼고. 첫 번째는 뭐냐면 연준의 금리 인하가 아주 급후퇴한 거예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이렇게 돼서 어저께 보셨지만 2년 미국채 4.7%까지 이제 다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CME에서 하는, 그 CME 선물 시장에서 하는 이제 뭐 그 확률 있잖아요. 뭐 6월에 뭐 어떻게 된다. 6월에 금리 동결 확률이 45%까지 상승을 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거의 90% 가까이 6월에 금리 인하 시작한다 이랬었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채권금리 오르고 달러가 급격하게 강해지는 거죠. 이것도 이제 우리 시장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강해지면 어떻게 해요? 환율이 좋으니까 외국인들이 차익 매물을 던지고서 이제 그 차익 실현하는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이 이게 시장에 돌아서 영향을 미치려면 다소 이제 좀 시차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사실은 이제 이번에 뭐 갑자기 일본 중앙은행이 소집해갖고 회의한 게 아니라 일정이 있던 거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금리 그를 올린다. 그러니까 금리, 마이너스 금리를 끝낸다 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상당히 많이 이 시장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밑으로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제 발표를 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현상이 여기서도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US 달러 대비 엔화 확률이 150엔 위로 올라가 버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엔화가 150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 엔화가 약해지는데 엔화가 금리를 올렸는데 왜 약해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오늘 일어나서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하니까 끝날 때 이게 1시 43분인가 43분 44분 넘어갈 때만 해도 뭐 150 밑이었어요. 149엔 몇 전 막 이렇게 됐다가 그거 딱 넘기면서 150 위로 올라가서 끝날 때 150.34N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아요. 그게 돌아서 이제 엔화가 강해지고 구조적으로 이러려면 시간이 좀 걸리죠. 그리고 이제 우리 내부적인 문제지만 이게 무역 수지가 3월 12일까지 누계가 뭐 크진 않지만 한 13억 불 정도 마이너스예요. 이건 안 좋은 거죠. 그런 무역 수지가 나쁜 상태에서 그 원화가 강해질 수가 없죠. 네, 없죠.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또 올라가고 외국인들은 또 뭐 차익 실현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가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야지 좀 우리 시장이 점차 좀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그런데다가 이제 곧 이어서 FOMC 회의 있고 막 이번 주에 이제 또 파월 의장 인터뷰 있고 막 이러니까 이제 정신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 시작하면서 변동성 클 겁니다. 변동성 클 겁니다. 근데 조금 한 발짝 뒤로 보면 뭐 변동성 커서 왔다 갔다 하는 건 나랑 관계없다 이렇게 보면 좀 편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달러가 약세로 가고 엔화가 강세로 가는 그런 큰 흐름이 있잖아요. 그거에는 큰 변함이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시장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다는 건 뭐냐면 또 이러다가 또 내일 또 올랐다 또 모레 죽었다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그렇게 시장 흐름에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이고 오히려 보유하고 있는 종목 관리에 더 신경 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이제 그 매매 원칙에 따라서 어떤가. 그게 더 중요해 보이는 시장입니다. 오늘 시황 정리 이렇게 끝내고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